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늘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던 한국인의 자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0년째 지금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15년쯤 전에 제가 미국의 이제 의과대학생이나 이제 레지던트들이 공부하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정신과 교과서. 그 우울증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느 나라가 어느 정도 자살이 많으냐 적으냐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는 10만 명당 1년에 몇 명이 자살하느냐 이거로 결정을 한다 그래요. 이태리 사람들이나 뭐 아일랜드 사람들은 10만 명 중에서 10명이 안 돼요. 그게 낮다 그래요. 그런데 미국으로 이 사람들이 이민을 와도 미국의 자살률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 본국의 자살률을 따른답니다. 본국이 워낙 낮으니까 여기도 낮대요. 과거에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1등을 한 적은 있었지만 계속 지금 몇 년째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 28명으로 가장 높고 그게 계속하고 있다. 가장 자살이 많은 나라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덜컹하고 속상하더라고요. 정신과 의사에게 제일 겁나고 무섭고 속상한 일은 누군가가 자살하는 거거든요.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개는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 거의 80%입니다. 그것이 치료가 잘 안 됐거나 아니면 진단이 안 됐거나.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여태까지 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조울증 환자는 5명 중에 1명은 자살로 생을 마칩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자살이 많지만 주요 우울증, 대개는 조울증처럼 자살할 때 그렇게 정확하게 자신이 컴플리트하게 자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왜냐면 우울한 사람들은 우선 기운이 없거든요.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어떤 때는 없어져요. 너무 우울하면은. 그래서 오히려 자살에서 우울증 환자는요 조금 나아지면 자살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 조울증이 올 수 있는 그 유병률이 50명 중에 1명입니다. 100명 중에 2명이 나오니까 꽤 많은 건데 한국에서 얼마나 조울증을 많이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오신 분들도 별로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안 받고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자살률이 높으면은 미국에 와 있거나 일본에 가 계시거나 어디에 가셔도 거기서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리투아니아가 그렇게 높았을까? 리투아니아라는 나라는 소련에 속했던 작은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 인구가 한 100만 명밖에 안 된답니다. 리투아니아가 굉장히 음주벽이 많답니다. 그 전에 제가 UCLA 교수 한 분하고 같이 한국의 그 유병률 여러 가지를 조사하는데 이제 한참 전입니다. 한 30년 전에 한국에서 제일 많은 정신병은 음주병들이었습니다. 알코올을 많이 먹어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거기에 중독이 되는 것.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알코올을 많이 쓰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또 우울하거나 불안한 분들이 그거를 자기가 사길래니까 자기가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술들을 드시거든요. 근데 술이라는 게 처음에 한 잔 들었을 때 효과가 나타난 것이 한참 있다 보면은 2잔을 들어야지만 효과가 똑같이 나타나고 한 병이었으면 그게 2병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독 증세가 많아지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 술을 많이 마시는 음주벽 있는 분들은 따님들 중에서 우울증이 많이 올 수 있고 아드님들 중에서는 다시 술을 과다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술과 이 우울증과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자살이 많은 것이 정신병에 대해서 너무 창피하게 여기거나 그냥 놔두면 괜찮아지려니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그게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술을 마시게 되고 조절이 힘들어지니까 자살이 많아지게 됩니다. 조울증이 있는 분들은 분노가 많고 우울하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울증이 있는 분들 중에서는 공황장애도 많이 오고 우울증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런 공황장애가 오고 치료를 안 받으신 분들은 너무 괴롭거든요. 그런데다가 술을 마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조절을 못하게 되니까 또 자살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 정신과 질병 중에서 치료를 하면은 오히려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것이 특수 공포증이라던가 사회 공포증이라던가 범불안 장애라던가 이 치료를 하면 치료가 잘 되는 병들입니다. 근데 그걸 놔두면 그 다음에 우울증이 생기고요.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왜냐하면 불안한데 그게 그냥 놔두면 우울해지고 자신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술 자기가 마시게 되고, 화가 났을 때나 우울할 때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술을 마시면 그 능력을 잃어버리거든요. 이게 마비가 되니까 마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은 정신과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자꾸 알으시면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예방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받고. 한국에 자살이 이렇게 많아진 원인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어날 때부터 그 주의 산만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치료를 안 받았던 경우, 두 번째로는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심각한 병이 있는데 그걸 몰라서 치료를 안 받았던 경우, 게다가 이거를 자신이 치료를 하느라고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조절하는 능력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돼서 자살이 많은 게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국에서도 지난번에 2022년 LA 카운티에서 자살한 것의 통계를 보니까 한국인이 아시아 전체 사람들 자살의 반을 차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여기 뭐 인도 사람, 월남 사람, 필리핀 사람, 중국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이 많은 숫자고 그 밑에 있는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전체 반은 한국 사람들이 그 자살을 했고요. 이 LA 시내에서 노인들 자살한 것을 갖다 찾아보면은 아무도 연고도 없고 그런 분들 중에서는 한국 노인이 그렇게 많았고요. 이걸 갖다 서로 각성을 시키고 알리고 이래야지만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고국에서 자살률이 줄어들면은 여기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계속 한국에서는 지금 자살률이 높거든요.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걸 그냥 카펫 밑으로 내려놓고서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들고 일어나야 되고 누군가는 이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정신과 의사들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모든 국민이 같이 해야죠. 여러분, 오늘 저희 이야기가 유익하셨고 어떤 점에서는 생각할 거리가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